젊을 땐 몰랐고 늙어서야 보였던 사람의 진짜 얼굴. 일부. 그땐 다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사람 얼굴이라는 게 참 묘하다. 젊을 때는 매일 보고도 몰랐고 늙어서야 비로소 또렷하게 보인다. 나는 올해 73이다. 거울 속 내 얼굴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앉아있다. 눈과 주름은 말할 것도 없고 입가엔 웃음인지 체념인지 모를 선이 늘 붙어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사람의 얼굴은 피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젊었을 땐 몰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고도 애써 외면했다. 그땐 다들 바빴다. 먹고 살기 바빴고 아이 키우느라 바빴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바빴다. 그래서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볼 여유가 없었다. 내가 23이던 해 동네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고 기계 멈추는 소리로 하루가 끝나는 곳이었다. 거기엔 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박 반장이라는 사람이었다. 말도 잘하고 윗사람에게도 밉지 않게 굴고 아랫사람들에겐 술 한 잔 사주며 형님 소리 듣는 사람이었다. 그땐 그런 사람이 참 대단해 보였다.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젊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박 반장은 늘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언제나 상황에 맞게 바뀌는 얼굴이었다. 윗사람 앞에서는 허리를 조금 더 굽힌 웃음, 아랫사람 앞에서는 어깨에 힘을 빼고 너그러운 웃음. 그때의 나는 그게 처세라는 건 줄 알았다. 어른이 되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같이 일하던 영철이라는 친구가 기계 사고로 손을 다쳤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몇 주는 일을 쉬어야 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은 다들 걱정했다. 영철이 괜찮대? 병원비는 어쩌나? 박 반장은 그날도 술자리를 열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위에다 잘 얘기해 볼게. 영철이 불이익 없게 말이야.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그런데 며칠 뒤 영철은 조용히 공장을 그만뒀다. 사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며 사직서를 썼다고 했다.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너무 쉽게 정리됐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이상함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 세상 원래 그런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공장을 옮기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살았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점점 단순해졌다. 말 잘하면 괜찮은 사람, 인맥 많으면 믿을 만한 사람, 분위기 잘 띄우면 좋은 사람.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러다 50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어려울 때 사라졌고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이 끊겼다. 반대로 평소 말 없고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기도 했다. 그제야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뭘 보고 사람을 판단해온 걸까? 결정적인 건 은퇴를 하고 나서였다. 전화가 줄었다. 아니, 거의 사라졌다. 젊을 땐 전화가 귀찮을 정도로 울렸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전화기 화면이 조용했다. 그제야 알게 됐다. 그 많은 만남 중에서 진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걸. 어느 날 우연히 시장 골목에서 박 반장을 다시 만났다. 나보다 먼저 은퇴한 그는 예전만큼 말수가 많지 않았다. 웃음도 어딘가 어색했다. 우리는 커피를 한잔했다. 그가 말했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져. 결국 혼자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다. 젊었을 때 그를 둘러싸던 사람들, 그 웃음에 붙어있던 수많은 얼굴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아주 잠깐이지만 그의 진짜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늘 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준 적 없던 얼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얼굴을 떠올려 봤다. 나는 과연 어떤 얼굴로 살아왔을까? 누군가에게 겉으로만 좋은 사람이진 않았을까?
필요할 때만 웃는 얼굴은 아니었을까? 늙어서야 알게 된다. 사람의 얼굴은 젊을 때 만들어지고 노년엔 숨길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진짜 얼굴은 말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 속에 드러난다는 걸.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에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그리고 가장 늦게 알게 된 그의 진짜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2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얼굴. 사람이 사람을 가장 깊이 믿는 순간은 잘 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곁에 있어줄 거라 아무 의심 없이 생각할 때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은 혈육도 친구도 아닌 처남이었다. 아내의 남동생. 나보다 5살 어렸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는 늘 조용했다. 앞에 나서지도 않았고 자기 자랑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믿었다. 사람은 말이 없으면 속도 깊을 거라 생각했다. 그게 내 착각의 시작이었다. 내가 55이 되던 해 사업이 크게 기울었다. 작은 가게 하나였지만 내 전부나 다름없던 곳이었다. 처음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다. 조금만 참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밀린 월세, 쌓여가는 이자, 점점 줄어드는 손님.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계산기 숫자들이 떠올랐다. 그때 처남이 말했다. 형님,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잠깐 숨 돌릴 돈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가족이란 게 이럴 때 힘이 되는 거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다.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처남이 데려온 사람은 나보다 몇 살 많아 보였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말했다. 형님 같은 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풀렸다. 계약서도 없었다. 서류도 없었다. 가족끼리인데 뭘 그렇게 딱딱하게 해요. 그 말이 그땐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다. 나는 돈을 받았고 처남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동생 덕분에 한숨 돌렸다. 아내는 웃었다. 그 웃음이 그때는 참 고마웠다. 하지만 시간은 언제나 진짜 얼굴을 데리고 온다. 몇 달이 지나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정중했다. 괜찮으시면 언제쯤. 그 다음엔 조금 단단해졌다. 약속은 지켜야죠.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말했다. 그럼 처남분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다. 며칠 뒤 처남에게 전화를 했다. 이야기 들었니? 잠깐의 침묵 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형님, 그건 형님이랑 그분 문제지. 저는 중간에서 소개만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소개만 한 거라니. 그날 이후 처남의 말투는 조금씩 달라졌다. 전에는 형님 하던 목소리가 어딘가 리가 생겼다. 문자에 답이 늦어졌고 전화는 자주 받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다. 결국 가게는 문을 닫았다. 정리할 것도 많았다. 사람들에게 사과할 일도 많았다. 가장 힘들었던 날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남겼다. 잠깐이라도 통화하자. 답장은 다음 날 왔다. 형님, 지금은 제가 좀 바빠서요.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건 바쁨이 아니었다. 거리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울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가게 때문도 아니었다. 사람 때문이었다. 내가 믿었던 얼굴,
내가 가족이라 생각했던 얼굴이 조용히 다른 얼굴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얼굴은 화내지도 않았다. 모질지도 않았다.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 뒤돌아서 있었다. 그게 더 아팠다.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다. 명절이었다. 피할 수 없는 자리였다. 처남은 여전히 조용했다. 예전과 같은 얼굴이었다. 다만 이제는 내가 안다. 그 얼굴이 선해서 조용했던 게 아니라 책임질 마음이 없어서 조용했다는 걸. 젊었을 땐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말에서 찾았다. 하지만 늙어서 보니 그 얼굴은 사라지는 순간에 가장 분명해진다. 힘들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 이익 없어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만이 끝까지 남는다. 나는 이제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다만 얼굴을 오래 본다. 웃을 때보다, 침묵할 때, 함께 있을 때보다, 떠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끝까지 믿지 않으려 했던 내 자신의 얼굴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가장 늦게 마주한 얼굴은 어쩌면 내 얼굴이었을지도 모르니까. 3부. 끝까지 믿고 싶었던 내 얼굴. 사람은 타인에게 속았을 때보다 자기 자신에게 속았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더 오래 아파한다. 나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갈 곳이 없었다. 전화도 약속도 없었다. 괜히 TV를 켰다가 끄고 신문을 펼쳤다가 덮고 창밖만 오래 바라봤다. 그렇게 앉아있으면 생각이 자꾸 과거로 돌아갔다. 그땐 왜 그렇게까지 확신했을까? 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처남의 얼굴이 떠올랐다. 박 반장의 얼굴도 떠올랐다. 하지만 그 얼굴들 사이에서 가장 오래 남은 건 내 얼굴이었다. 젊은 시절의 나는 늘 스스로를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 속으로는 그게 작은 자부심이었다. 큰 욕심도 없고 남 해칠 생각도 없고 적당히 착하게 살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을 리 없어. 그 생각이 나를 오래 지탱해줬고 동시에 가장 깊이 무너뜨렸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당신 왜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 편만 들어? 그 말에 나는 화를 냈다. 그럼 뭐 다들 나쁜 사람이란 말이야?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다만 당신이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의심 안 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나는 늘 좋은 쪽으로만 해석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면 그럴 수도 있지 했고 누군가 약속을 어기면 사정이 있었겠지 했다. 겉으로 보면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회피였다. 갈등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진실을 확인할 용기가 없어서 그저 좋게 넘기려 했던 것이다. 나는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불편해지기 싫어서 눈을 감았던 거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의 많은 선택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때 그 사람을 믿은 것도, 그 상황을 넘긴 것도, 그 결정을 한 것도 모두 내 선택이었으니까. 누군가에게 속았다고 말하면 마음은 편해진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속았다고 말하면 변명할 곳이 없다. 어느 날 밤 혼자 술을 마시다가 거울 앞에 섰다. 술 기운에 괜히 거울을 오래 봤다. 거울 속 나는 생각보다 낯선 얼굴이었다.
억울한 표정, 섭섭한 눈빛, 아직도 이해받고 싶어하는 어린 얼굴. 그 얼굴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비겁해 보였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쁜 선택을 외면했고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불편한 진실을 피했다. 그게 내 진짜 얼굴이었다. 늙어서야 보이는 얼굴은 주름 때문이 아니다. 변명할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젊을 땐 변명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다.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그랬다. 다들 그렇게 산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말들이 점점 힘을 잃는다. 남는 건 결과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내 얼굴에 앉는다. 나는 그날 이후 조금 달라지려고 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겠다고 다짐한 게 아니다. 사람을 믿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의심하기로 했다. 지금 내가 믿고 싶은 건 사람인가 아니면 편안함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였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타인을 통해서만 보이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얼굴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걸 마주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말없이 곁을 지킨 얼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 얼굴들이 어떻게 나를 다시 사람으로 살게 했는지. 4부. 말없이 남아있던 얼굴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소리가 없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이 끊기면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더 또렷하게 보인다. 가게 문을 닫고 한동안 사람을 피했다. 괜히 연락을 받으면 내가 초라해 보일 것 같았고 설명해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혼자 지내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군가 찾아올 이유가 없는 시간이었기에 조금 놀랐다. 문을 열자 동네에서 함께 일하던 철수 형이 서 있었다. 말수가 적고 늘 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형은 아무 설명도 묻지 않았다. 왜 가게를 접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그저 집에 들어와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밥을 차렸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날 밥맛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다. 눈물 때문인지 따뜻해서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날 이후 형은 가끔 아무 말 없이 들렀다. 신문을 놓고 가거나 과일 한 봉지를 두고 갔다. 필요하면 말해. 그 말도 딱 한 번이었다. 다시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왜 이 사람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을까? 또 한 사람은 예상 밖의 얼굴이었다. 예전에 가게에서 한두 번 말 섞던 동네 아주머니였다. 어느 날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이거 그냥 집에서 남은 거예요. 봉투 안에는 반찬 몇 가지와 메모 하나가 들어있었다. 따뜻할 때 드세요. 이름도 없었다. 그날 밤 그 메모를 몇 번이나 읽었다. 젊었을 땐 이런 얼굴을 잘 보지 못했다.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용했고 말이 없었고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사람이 무너질 때 곁에 있는 얼굴은 늘 그런 얼굴이었다. 어느 날 형에게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형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말해봐야 형 마음만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도움이란 게 항상 무언가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복잡함을 덜어주는 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시장에 나가고 동네를 걸었다. 이상하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다. 천천히 걷는 사람, 조용히 인사하는 사람, 말은 없지만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 그 얼굴들이 이제야 사람처럼 보였다. 늙어서야 알게 된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내 이야기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굳이 묻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얼굴은 늘 가까이에 있었는데 내가 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이제 나는 사람을 다시 분류한다. 말 많은 사람, 약속 잘하는 사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그보다 조용히 남아있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안부를 묻는 사람, 사라지지 않는 사람. 그 얼굴들이 내 인생을 다시 붙들어줬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얼굴들 속에서 내가 배운 것들, 그리고 다시 사람을 믿게 된 아주 작은 계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아직 사람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으니까. 5부. 다시 믿게 된 아주 작은 장면. 사람을 한 번 잃고 나면 다시는 처음처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이제는 이해한다. 완전히 다친 마음은 아니지만 조심스러워진 마음. 나는 그 상태로 한동안 살았다. 어느 날 시장에 나갔다가 비를 만났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날이었다. 괜히 서둘러 걸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팔을 붙잡았다. 조심하세요. 뒤를 돌아보니 젊은 청년이었다. 가게 앞에서 일하던 알바생처럼 보였다. 그는 내 손에 자기 우산을 쥐어주고 말했다. 이거 쓰고 가세요. 저는 금방 들어가면 돼요. 나는 당황해서 말했다. 아니, 그럼 당신은? 그는 웃으며 말했다. 비 좀 맞으면 어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집에 돌아와 젖은 신발을 벗으며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그 청년은 내 이름도 몰랐고 내 사정도 몰랐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도움을 줬다. 그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이런 얼굴이 있구나. 며칠 뒤 우산을 돌려주기 위해 그 가게를 다시 찾았다. 청년은 기억을 잘 못하는 듯 했다. 아, 그때 비 오는 날? 그 정도였다. 나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그는 괜히 머쓱해하며 이렇게 말했다. 별일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 생각나서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사람을 볼 때 조금 달라졌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순간에 손을 내미는지를 보게 됐다. 크지 않은 순간, 대가 없는 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그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 병원 대기실에서였다. 무릎이 아파 정형외과를 찾았던 날이다. 대기실이 붐볐다. 의자는 모자랐고 사람들은 서 있었다. 내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조용히 일어났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는 자리를 비켜줬다. 그리고 다른 자리도 찾지 않고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그 모습이 오래 눈에 남았다. 사람을 다시 믿게 만든 건 대단한 말이나 큰 도움은 아니었다. 아주 작고 잠깐이고 금방 지나가는 장면들. 하지만 그 장면들이 모여 내 마음 한구석을 조금씩 녹였다. 늙어서야 깨닫는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상처를 각오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감당할 만큼 마음이 자라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나는 예전처럼 쉽게 믿지는 않지만 아예 믿지 않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 중간쯤에서 천천히 사람을 바라본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조금 더 깊다. 다음에는
젊을 땐 몰랐던 말 한마디의 무게, 그리고 침묵이 남기는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6부. 말 한마디가 남긴 얼굴. 젊을 땐 말이 가볍다. 쉽게 던지고 금방 잊고 다음 말로 덮어버린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은 얼굴에 남는다. 나는 한때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분위기를 띄운다는 이유로, 정적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말을 이어갔다. 상대가 상처받을지, 기억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설마 그 말 하나로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얼굴을 바꿔놓는지 그땐 몰랐다. 아주 오래된 기억이 있다. 아들이 중학생이던 시절 성적표를 들고 왔던 날이다. 나는 숫자부터 봤다. 아이 얼굴은 보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이게 최선이냐? 그 말 뒤로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게 그날의 끝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질문에 짧게 답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사춘기라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술김에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는 제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만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나는 그렇게까지 오래 남아있을 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말 한마디는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를 바꿔 마음 안에 남는다. 칭찬은 기억보다 빨리 사라지고 상처는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이 불공평함을 젊을 땐 이해하지 못했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순간도 있다. 처남과의 일 이후 아내는 많이 지쳐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나도 무서웠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말을 꺼내면 더 커질 것 같았다. 그 침묵이 아내에겐 외면으로 남았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늙어서야 보인다.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얼굴이라는 걸. 말은 사람을 드러내고 침묵은 사람을 숨긴다. 어느 쪽이든 상대의 마음엔 자국이 남는다. 그래서 요즘에 나는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춘다.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지, 그저 내 마음을 가볍게 하려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는 침묵 대신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는다. 젊었을 땐 몰랐던 표현의 다른 얼굴이다. 늙어서야 깨닫는다. 좋은 말은 많은 말이 아니라 늦게까지 남는 말이라는 걸. 그리고 사람의 진짜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남기고 어떤 말을 삼켰는지에 고스란히 담긴다는 걸. 다음 이야기에서는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의 공통된 얼굴,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드러난 그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 얼굴을 알아보게 된 순간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을 조금은 갖게 되었다. 7부. 끝까지 남는 얼굴의 공통점.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줄어든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남는 사람이 드러난다. 한때는 연락처에 이름이 빼곡했다. 모임도 많았고 부르면 올 사람도 많았다. 그때 나는 그게 인생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내 전화기는 조용하다. 그래도 이제는 그 고요가 외롭지 않다. 가끔 생각해본다. 지금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얼굴들이 공통점이 뭘까? 처음엔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다. 성격이 좋다든지 대단히 희생적이라든지. 하지만 아니다. 아주 사소한 공통점이었다. 그들은 기다려주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말을 꺼낼 때까지, 내가 정리될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았다.
조언을 먼저 하지 않았고 결론을 대신 내려주지도 않았다. 그저 옆에 있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일관성이었다. 잘 될 때나 무너질 때나 태도가 같았다. 웃을 때만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같은 얼굴을 유지했다. 그 얼굴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 내가 힘들 때 자기 고생을 꺼내며 비교하지 않았다. 나도 옛날에 더 힘들었어.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드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야 이해한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나를 위로하려 들지 않는다. 그저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리를 지켜준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늙어서야 알았다. 반대로 사라진 얼굴들의 공통점도 보였다. 늘 말이 앞섰고 결론을 서둘렀으며 자기 방식으로만 나를 도왔다. 그 도움은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이제 사람을 오래 본다. 말을 하기 전에 얼굴, 말을 다 한 뒤의 태도, 그리고 아무 일 없을 때의 모습. 그 세 가지가 비슷한 사람만 마음에 남긴다. 늙어서야 알게 된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평소의 태도가 그대로 남는다는 걸.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얼굴들은 우연이 아니다. 시간이 걸러낸 얼굴들이다. 다음 이야기가 마지막이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 내가 늙어서야 알게 된 단 하나의 진실. 사람을 보는 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버티며 배워지는 거라는 이야기다. 8부. 늙어서야 알게 된 단 하나의 진실. 사람은 늙어서야 진짜 혼자가 된다. 하지만 그 고독은 벌이 아니라 결과다. 젊을 땐 사람이 많아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다. 술자리, 모임, 약속, 웃음과 말이 하루를 채운다. 그 속에서 진짜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소음이 많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소음이 사라진다. 연락은 줄고 만남은 드물어지고 집은 조용해진다. 그제야 얼굴이 보인다. 남아있는 얼굴, 사라진 얼굴, 그리고 거울 속 얼굴. 나는 오랫동안 사람의 얼굴을 겉에서 찾았다. 말투, 태도, 관계, 평판. 하지만 늙어서야 알게 됐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시간 앞에서 드러난다는 걸. 시간은 거짓말을 견디지 않는다. 함께 있어도 아무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얼굴. 힘들 때 도움을 주지 못해도 사라지지 않는 얼굴.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고치려 들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얼굴. 그 얼굴만이 끝까지 남는다. 그리고 아주 늦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 사람을 보는 눈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젊을 땐 다 속아도 괜찮다. 사람을 믿고 실망하고 다시 믿어도 된다. 그 모든 시간이 눈을 만든다. 나는 이제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일관된 사람을 본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오늘과 내일이 같은 사람. 그 얼굴을 믿는다. 그리고 이제야 내 얼굴도 조금은 안다. 젊을 땐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고 외면받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은 그저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언젠가 내가 완전히 늙었을 때 전화 한 통 없고 집이 더 조용해졌을 때도 누군가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얼굴. 그게 내가 늙어서야 알게 된 단 하나의 진실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지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얼굴,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그리고 당신은 어떤 얼굴로 남고 싶은가?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